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 이주영입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초대석은 조금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 청춘의 대명사인 20대들의 고됨, 힘듦을 얘기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20대가 유독 이 힘듦의 대명사가 돼버린 걸까요?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20대도 그러셨나요? 아니면 지금 20대이신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신가요? 오늘 이데일리 초대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젊음의 멘토로 활약하고 계시는 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20대의 방황과 시련의 시기를 도전 그리고 희망으로 바꾼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지 많이 궁금하시죠? 김성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생소하게 처음 뵙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독특한 인생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인생에 대한 얘기를 저희 초대석에서 얘기했던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여러 직종을 겪으신 뒤에 이제 청년들과의 소통을 주업으로 현재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헌정기념관에선가요? 청년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강연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는지 먼저 들어보고 좀 얘기 이어갈까요? 네. 우선 제가 호주에 한 2년 정도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귀국한 지는 9개월 정도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호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청년단체에서 일하는 그 꿈톡 강주원 대표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 이야기를 이렇게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성준 씨 한번 강연을 저랑 한번 기획해 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했었는데 이제 2015년 1월 11일 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약 300명 정도가 와주신 거예요. 네, 저는 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때 주로 제가 했던 내용은 제 성공담보다는 좀 실패담 위주로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삶이 그렇게 그닥 성공했다는 어떤 그런 일들은 없었던 것 같고 실패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좀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실패담들을 얘기하고 호주에 있었을 때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진솔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청년들과 좀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뭐 어떤 고비였는지 뭐 잠시 후에 얘기 나누겠지만 그 고비들을 다 이겨내면서 지금 겪고 있는 그들 앞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충분히 성공하신 삶이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과 얘기할 때 주로 어떤 키워드를 좀 강조하세요? 청년들과 얘기할 때는 우선 저는 열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얼마 전에 생각한 건데 열정이 꼭 뜨거워서 열정이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열정이라는 색깔이 빨갈 수도 있고 파랄 수도 있고 하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좀 부드러운 열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되어서 정말 모든 것들을 그 순간을 살아간다면 그건 좀 열정적인 삶이 아닐까.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소통을 열정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소통하는 것을 좀 많이 좋아라 합니다. 좀 흥미로운 이력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물론 나이가 많이 드시지는 않았고 외형적으로도 그래 보이기는 합니다만 신학대 생활도 하셨고요. 네. 그런데 보통 아이러니하게 신학 그리고 신앙인이라면은 안 해야 할 인생에서의 네. 큰 결정도 해서 안 좋은 시도도 하셨다고 네, 좀 네. 들었어요. 네. 그런 우여곡절을 어떻게 겪게 되셨는지 그때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정말 참 이 주제를 들어갈 때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떨리고 왜냐하면 제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참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선 저는 신학대학 신학과를 이제 졸업했고요. 모태신앙 이제 어머니의 그 시절부터 정말 착한 생활을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제 꿈이 신학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이제 자그마한 어떤 시골에 가서 농사도 짓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랑 평생 정말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면서 지식, 배움, 공동체 같은 걸 이렇게 설립하는 게 제가 꿈이었거든요. 네.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도 되기 싫었고 저는 그런 소박한 그런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한 7년 동안을 기다린 여성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20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순수하게 제가 사랑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온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과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아픔으로 굉장히 다가왔거든요. 물론 이 얘기를 다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면서 제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되고 또 전부는 아니지만 그 기독교 안에서 제가 믿었던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분들의 어떤 이중성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타락이라든지 부패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까 제 인생이 도대체 저는 그 한 길만을 보고 달려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27살 때까지는 교회, 집, 그리고 나중에는 시골에서 살고 또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 느낀 감정은 내가 신에게 버림받았구나.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에게 버림받았구나. 그래. 그러면 신 그리고 세상에 한번 복수를 하겠어. 어떤 그런 좀 철없었 어떤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좀 그러니까 그 시인에게 제가 충성을 했다면 정말 성스러운 어떤 그런 길을 갔다면 이제 그 반대의 길이 뭘까? 복수에 가장 한다면 가장 반대의 길이 뭘까 생각한 게 좀 모든 여자를 좀 유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정말 안 좋은 거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를 이제 한두 명씩 만나면서부터 그게 27살 때였는데 한 2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여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00여 명이 넘는 여성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그 중에는 연예인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CEO 분들도 계셨고 언론인 분도 계셨고 다양한 부류의 여성분들과 좀 많이 만남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2년 100여 명이면 도대체 한 분당 몇 네. 번씩 만나야 네. 어찌 보면 다 누구나 겪게 되는 인생의 시련인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선택하는지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극복해서 뭐 단기간 내에 다른 선택 혹은 받아들임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여곡절 겪고 나서 더 크게 성장하신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뭐 제가 더 어른은 아닌데요. 네. 옆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저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첫 번째 어긋남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애에서 조금 더 네. 잘 여러 가지 좀 기술을 좀 습득하시는 네. 픽업 아티스트가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 직업을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어떤 직업인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우선적으로 픽업 아티스트가 말이 사실 네. 되게 좀 포장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새로 시작된 건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꽤 역사는 뭐 깊어요. 근데 예.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 네. 쉽게 생각했을 때 여성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강사를 이제 픽업 아티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건 우선 이제 그 남자의 매력을 극대화시키고 네네. 그리고 처세술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르치긴 하지만 사실상은 돈을 벌고 또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취하고 싶은 그런 사람의 그 남자의 그 본능이랄까?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좀 포커스는 여성을 더 많이 유혹하는 그런 기술들, 방법들, 연애 기술들, 유혹들 이런 걸 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꽤 네. 고액의 그리고 꽤 고위직 높은 혹은 네. 전문직의 분들이 수업을 들으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어느 분이다라는 말에 네, 절대 제가 생각은 안 되고 왜냐하면 글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 분노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정말 그 분야에서 좀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신에게 봐라, 나 이렇게 지금 반항하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강남역 사거리에 지나가면 아침 8시에 제가 출근 아닌 출근을 네. 합니다. 혼자서 출근해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번호를 물어봐요. 네. 그래서 밤 10시까지 네.
밥 한 끼 안 먹고 아, 그렇게 정말 독한 마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잘 안 되죠. 근데 그러면서 스스로 방법들을 터득을 해가 이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때는 이런 바디랭귀지를 해야겠구나. 이때는 이런 표정을 지어야겠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핸드폰에 이제 10명, 100명, 이제 200명, 300명 이렇게 여자의 그 번호가 찍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좀 기업인들 그런 예. 분들도 좀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런 분들도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좀 예쁘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예, 상당히 많은 돈을 좀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 이후 이제 다음 선택이 호주로 네, 옮겨 가신 거죠? 네. 계기가 있으셨나요? 갑작스럽게 호주로 이민인 걸까요? 네, 처음에는 네. 워킹 아, 홀리데이 홀리데이. 비자를 예. 통해서 가게 됐는데 제가 그 픽업 아티스트 강사 시절에는 솔직히 술, 여자, 그리고 돈 끊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위 좋아하는 그런 나쁜 남자? 모든 남자들의 로망? 네, 그런 나쁜 남자의 삶을 살면서 저는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네. 잠을 못 자게 되고 불면증을 겪게 되고 사람을 못 믿게 되고 제가 스스로를 속이게 되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된 어떤 교류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픽업 아티스트를 하려면 좀 꾸며야 되거든요. 예, 제 안에 가면을 씌워야 되고 네. 예, 착하지 않은 네, 제가 착한 척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우울증에 그러다가 그 당시에 또 자살 시도도 하게 되는데 또 실패로 돌아가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깨달음이 제가 분노로 일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분노로 시작된 일의 끝은 결국은 자기 어떻게 보면 파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 제가 막 그 시기를 이제 다 은퇴하고 다 이제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의 연락처를 다 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도피하듯이 호주로 도피하듯이 예, 제가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 2의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호주로 가신 건데 네. 확실하게 이제 목표와 뭔가 삶의 변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또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옮겨질 수는 있어요. 호주로 그 인생의 발판이 바뀔 수는 있는데 네.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대화는 통할까? 라는 생각이 먼저 가서는 들 것 같거든요. 네. 영어 원래 좀 하셨어요?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었습니다. 네. 네. 심지어 화장실 그러면 지금 뭐 토일렛 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화장실도 몰라서 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네. 일단 영어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이제 에이전시를 찾아가서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학연수 필리핀이 좀 저렴해서 이제 필리핀 어학연수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호주로 가서 호주 가기 전에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로 도착해서 헤론 아일랜드라는 곳 육지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호주 육지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섬 리조트에서 영어가 안 되니까 네네. 처음에는 청소부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설거지. 그때가 몇 네. 살쯤이셨어요? 그때가 27, 28? 네,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또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어요? 우선 청소를 하시고. 네,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어를 할 수 없었기 그쵸. 때문에 네, 그냥 하루 종일 설거지 그릇을 닦는 닦는 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설거지를 이렇게 닦고 있으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긴 저는 영어를 할 수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설거지하고 그런 시간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리 몸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도 현지인들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우여곡절 많았죠. 왜냐면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많이 받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을 막 이렇게 닦고 있으면 설거지를 하고 또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닦고 있으면 위에서 막 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저를 놀리고 있는데 네. 저는 그 뜻을 모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서럽고 속상하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살아남고 싶었고 네,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죠.
쉽지 않은 도전이었고 네. 일단은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변화된 곳을 선택을 하셨고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시아 최초의 네. 파티 플래너인가요? 네. 호주에서 되신 거요. 네, 사실상 호주 아시아인 최초 네. 파티 플래너는 아니고 네. 제가 거기에 있었던 헤론 아일랜드 네. 거기서 이제 아시아인으로는 아. 최초로 파티 플래너가 됐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되게 재밌습니다, 얘기가. 어떤 네. 일화가요? 우선 일단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네. 그날도 이제 계속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쓰레기를 버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 키친핸드라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은 다 모든 키친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쓰레기들을 다 버리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날따라 그 씨푸드 뷔페였는데 각각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쓰레기를 이렇게 다 묶고 또 두 겹 막 이렇게 묶고 경운기를 털털털털 끌고 이제 가야 돼요. 대형 쓰레기장에 딱 도착을 했는데 잉 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냉동 창고가 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 비도 오고 있고 그 안에 벌레들이 어마어마하게 네. 쌓여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까짓 거 할 수 있겠지 해서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그러니까 호주 바퀴벌레는 순간 이렇게 해보실래요? 네. 한 이 정도 크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크기가 100마리가 제 막 온몸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네. 그 순간에는 진짜로 뭐 호주고 뭐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어디든. 네. 어디든 도망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서도 제가 2번 이렇게 삶을 크게 실패를 했는데 호주에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싶어서 왔는데 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온몸에 음식물 찌꺼기를 묻어가면서 살아야 되는가. 너무 서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와 막 옥신각신 다투다가 그래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갔죠. 씻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었는데 너무 일이 하기 싫더라고요. 물론 이제 쉬는 날이었지만 갑자기 근데 제 발코니 앞에 새가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새를 이렇게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나 정말 새처럼 날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날 수는 없고 날면 좋겠지만 날 수는 없고 그래 그러면 가슴이 한번 터질 때까지 뛰어보자 이런 마음에 그때 제 MP3를 이제 귀에 꽂고 미친 듯이 막 섬 주변을 뛰기 시작을 해요. 한 4시간은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섬 주위를 뛰기 시작하는데 비는 오고 제 막 그 비를 맞으면서 뛰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제가 그 뛰고 있는 그 순간이 행복해서 나오는 그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상하게 제 가슴 속에 포기하면 안 돼. 너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의 확신이랄까요? 가능성. 내 안에 가능성.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런 느낌. 그때부터 제가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뛰게 됩니다. 일 끝나면은 뭐 그때처럼 4시간 막 이렇게 뛸 순 없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뛰게 되는데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환경은 변하지 않아. 영어는 그대로 못했고, 초기였는데. 근데 정말 호주인들과 재밌게 놀고 막 그 당시에는 영어가 안 돼서 이렇게 쭈삣쭈삣 하다 보면 막 제가 먼저 가서 말 걸고 오히려 막 맥주도 사주고 막 이렇게 광대짓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별명이 정말 크레이지 아시아인, 괴짜 아시아인 그리고 그 섬에서 가장 잘 노는 사람으로 이렇게 찍히게 된 거예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달 후에 이렇게 되돌이 보니까 제가 파티 플래너가 돼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네, 저도 모르게. 그래서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준 씨께서 최근에 그래서 청년들과 만날 때 가장 많이 강조해 주시는 말 중에 하나가 울어라, 뛰어라, 가슴이 뛸 때까지라고 해요. 아까 그 4시간의 기억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는 했는데 특별히 이 말을 강조해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이 질문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되게 정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헤론 아일랜드에서 그때 4시간 정도 뛰었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을 청년들과 제일 먼저 나누고 싶었어요. 공유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 미래를
내 미래가 뭔지 모르겠고 삶에 또 실패하고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 자신이 너무 삶에 실패한 인생들이었고 2번 크게 실패했었고 그리고 자살 시도도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고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섬을 이렇게 뛰면서 느꼈던 거는 살아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끝까지 제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건 끝난 게임이 아니구나. 내 삶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분명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어라 뛰어라 가슴이 뛸 때까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 찾게 도와주는 어떤 그런 울팀 프로젝트를 좀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교감, 소통, 이를 위해서 많은 활동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앞서도 에세이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우선 현재 지금은 워킹홀리데이 센터에서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전문 스피킹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이 곧 출판 예정 중에 있고 근데 내년에는 아마 호주 이민을 계속 진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영어를 하는 걸 좋아하고 있고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 썼지만 이제는 영어를 함으로써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교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동물들과도 교감하고 사람들과도 교감하고 네. 저는 제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제 삶이 교감하는 사람 정말 끝까지 교감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계획인 것 같습니다. 더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속 소통과 교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 이데일리 초대석과도 그 교감이 충분히 됐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하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도 좋은 시간 네. 있으면 저희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